안녕하세요. 소명 컨설팅 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또 하나의 코너로 중개정석2 책을 읽어주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영상을 좀 꾸준히 찍어보려고 하니까 참 주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힘드신 분들 아니면은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중개정석2에 제가 작성한 정말 상위 1%로 가기 위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를 제안해 놨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무용 법률과 시험용 법률의 차이점, NSR 4단계 중개사용 고급 법률의 장착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중개사들의 중개사고의 최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특약을 써도 A가 쓴 거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B가 쓴 특약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서 진짜 한두 글자 차이로 판회하게 나뉘는 게 이제 중개사들의 특약 한 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대체 뭐냐. 그리고 실무용 법률과 시험용 법률. 그 중개사님들이 현장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중개사고에 노출되는 이유. 그거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많은 중개사님들도 만나고 사건 사고도 많이 해결해 보고 또 이제 중개 업무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님들이 항상 걸리는 거, 사건 사고에 자꾸 연루되는 거 보니까 이 법률 사용법을 정말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용, 우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실무학원에서도 대부분의 중개 실무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시험용 법률을 가르치던 분들이 나와서 다시 또 실무용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사건 사고로 연루되지 않는지를 판례만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특약 법조항과 판례만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류가 반복되고 공부를 오히려 안 하신 분보다 하신 분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포인트로 작성을 해놓은 거고 또 저희 NSR 컨설팅을 수강하신 사장님들 수강 전에 법률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제 수강을 하신 후에 이제 시각이 확실히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현장에 가서 원래 그 일반적인 이론용 법률에 익숙한 중개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또다시 거기에 합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NSR 컨설팅을 듣고서도 계속 저희 특약집, NSR 특약집 계속 반복해서 보셔라. 그리고 저희 컨설팅 들으신 분들이 중개정석 1과 2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이유가 보면 볼수록 계속 내가 첫 번째 봤을 때 캐치한 거, 두 번째 봤을 때 캐치하는 게 또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깜빡하고 계신다면 제가 한번 각인시키고자 다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이 이제 실무용 법률이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은 시험용 법률에 멈춰 있고 그 법률 내가 외운 것만 현장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중개 사건 사고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또 뭐 중개보수주로 배상하거나 고객들의 장난에 내가 자꾸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감정 소모를 많이 하고 있다라면 시험용 법률을 사용하고 계실 우려가 크거든요. 자,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실무 학원에서 하는 거 대부분의 법률은 시험용 법률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중개업에 꼭 필요한 법률을 추가해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제 중급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상위 1%들 정말 현장에서 고객들이 막 화가 나고 장난을 치고 막 태클 걸어오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상황을 180도로 바꿔내는 이런 상위 1%의 중개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실무용 법률인 거죠. 그럼 이 실무용 법률을 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 중개정석 2 158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실무용 법률은 단기간에 정말 내가 무슨 법률만 주구장창 외운다고 습득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직종이나 업종에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진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거기서 일반인들보다 좀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걸 또 현장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중개사의 실무용 법률이란 정말 그 능력을 이론용 법률을 실무용으로 활용해서 사용해서 돈으로 만들어내려면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방법을 모르신다라면. 그런데 이 방법을 아주 쉽게 제가 풀어낸 책이기도 하고 이 방법으로 NSR 컨설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고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그 노하우의 가장 핵심이 진짜 이 실무용 법률인 거죠. 자, 이게 중개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정말 법률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냥 매물 하나 부동산을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거 사세요 하는 분양업자랑은 정말 다르죠. 왜냐하면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양 당사자 사이에서 우리는 둘 간에 진짜 극단적으로 판이한 입장 사이에서 계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끌어와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쪽도 만족시켜야 돼. 그런데 내 전 재산이 오가는 큰 돈이 오가는 이 계약에서 양보라는 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이 사람도 만족스러운 판을 내가 중개사가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양쪽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양쪽 다에게 서운하다는 소리를 듣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제 계약이 끝나곤 하는데, 그 고객들을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노하우가 이 실무용 법률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소송도 많이 났던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 특이하게 우리가 이론용 법률을 배우면 이런 말을 써요. 현 상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배워서 그대로 썼는데 나중에 그 시설물에 뭐가 이렇게 파손돼 있었어요. 현 상태 확인했는데 중개사 너 왜 그런 거 고지 제대로 안 했어? 라는 이야기로 중개사님들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어내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워서 쓰는 특약이냐, 아니면 내가 그 현장을 정확히 보고 풀어내고 안전장치를 깔 수 있는 특약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냐, 여기서 이제 중개사님들의 사건 사고랑 계약률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거죠. 자, 한 가지 제가 법무일을 했을 때 진짜 이런 특약 하나 때문에 중개보수료에 플러스해서 본인 돈까지 해가지고 물어내는 사건을 봤었어요. 그걸 제가 이 책에도 기재를 해놨었는데, 와, 저는 이제 법무일을 하는 입장으로 이제 잔금에 참여를 했던 건데,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애매한 경계선에 있었는데, 그 경계선에 누구 책임이다라고 할 수 없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고 제가 그냥 다 까서 보니까 매도인이 물어줘야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물어내고 싶지 않았고, 그럼 본인이 물어내고 싶지 않으면 누군가는 물어내야 사건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중개사님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그 사건이 끝났던 일이었는데, 그 포인트가 됐던 게 현 상태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는 이 중개사가 쓴 특약 한 줄 때문에 임대인은 중개사에게 네가 이렇게 말 쓰지 않았냐, 현 상태라고 난 했고 너가 현 상태에서 문제되는 게 없다라고 해서 내가 그 가격으로 합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계약금을 넣고 이렇게 된 거니까 다 네 잘못이야 라고 했던 거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중개실무학원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변을 하긴 했어요. 그거는 매도인 담보 책임이다,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임대인이 내가 살짝 양아치짓만 하면 이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소리 지르고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거기다 임차인까지 가세해서 중개사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는 또 어때요? 주변에 다 물어보면 그래, 싸우지 않고 소송 가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좋게 합의해 라는 얘기를 하도 듣던 분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너무 억울하죠. 이 계약 하나 하시려고 또 이분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본인 딴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결하려고 수백만 원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또 얘기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고맙다고 해요? 중개사가 물어내겠다고까지 했는데 매도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해야지, 중개사 잘못 만나서 시간 뺏기고 기분 상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핀잔만 늘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와, 제가 법무사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대변도 할 수 없고 이분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항상 듣긴 했어요. 그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어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본인이 물어낼 이유는 없다라고 배웠지만 또 하나 배운, 이론용 법률에만 내가 입각해서 그렇게 썼던 계약 특약으로 인해서 본인이 제대로 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진짜 계약 다 끝나고 이제 저는 마무리까지 하고 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분들 매도인 매수인 가시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와, 끝나고 나니까 중개사님이 진짜 울기 직전의 모습으로 너무 그 마음이 착잡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까지도 좀 보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나니까 어때요?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걱정돼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법률을 현장에서 내가 나를 항변하고 고객들을 지킬 수 있는 그 항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용 법률을 실무용 법률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거죠. 이런 사고가 경력자일수록 정말 많아요. 그리고 법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사건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앰뷸런스 실려갔다는 그분도 진짜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법률들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더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특약을 자유자재로 기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이런 상황엔 요 특약을 쓰세요. 정말 위험한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의 그 순발력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실무용 법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대체 이 시험용 법률을 실무용 법률로 변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경력 많은 중개사님 밑에 가서 막 취직해가지고 몇 년 동안 경험을 쌓고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사건 사례 해결하는 방법들, 제대로 된 루틴들, 실무용 법률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험치를 여러 건을 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짜 실력 있는 중개사님들 사무실에 취직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없죠. 만약에 있어도 잘 가르쳐지지 않죠. 그래서 시험용 법률을 실무용 법률로 변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루틴을 세우시면 돼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사례랑 경험을 많이 봐야 이런 루틴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사례를 한 번씩 들려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런 답을 쓰세요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이 생각하는 힘이 늘어나질 않는다면 절대 이 시험용 법률을 이론용 법률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법률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오늘은 합법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불법이 되는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계속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힘이 커지지 않는다면 이론용 법률을 실무용 법률로 바꿔지지가 않는다. 한 가지 제가 이론용 법률을 실무용 법률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가장 큰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공동중개하는 중개사님한테 저희 조건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이제 계약한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다 보더니 우리는 이런 조건문자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도와달라, 진행을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본인이 중요한 거를 바꾸겠다 하면서 막 몇 가지 수정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위험한 부분을 고친 게 어떤 거였냐면, 자, 우리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라고 제가 특약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꾸기를 어떠어떠한 부분은 누구누구가 체결 확인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를 해서 변경해서 저한테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과 확인하기로 한다라는 말투 어때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결과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거는 아직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해지 사유로도 변경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제가 원래 작성한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라는 문구가 맞으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분 하는 말이 저는 처음에 중개할 때부터 이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이렇게 써서 한 번도 중개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원래 제가 하는 방식으로 수정은 했지만 자 보세요. 이분이 진짜 잘해서 사건 사고가 안 났을까요? 이미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인을 하고 체결하는 계약인데 굳이 거기다가 확인을 하기로 한다라고 쓰면 아직 이 사람이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발생되는 본인의 변한 상황에 따라 사건을 해지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한폭탄을 이렇게 시한폭탄을 이렇게 끌고 가느냐 아니면 안전한 계약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여태 동안 사용한 거 그동안 사용한 방식들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안 터졌어 크게 큰 이슈가 없었어 하면 그게 사실이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일 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본인은 사건 사고가 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그분하고 계약하신 분들 이야기 듣거나 이제 그분이 고객하고 뭐 미팅하는 거 볼 때 멀리서 봤을 때 이제 고객들하고 큰 소리를 내고 하시는 거 보니 꼭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거겠죠. 소송을 안 했다 뿐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용 법률을 실무용 법률로 바꿔내는 능력 그걸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 중개사가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중개정석 원에도 제가 굳이 7단계를 꼭 오픈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 민법, 공법, 중개사법 그 이론용 법률, 시험에 필요한 법률을 현장에 나와서까지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셔라.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여기에 7가지다라는 이야기를 좀 기재해 놓은 책이고 현재 실제 NSR 컨설팅을 들으신 분들도 들으시고 나서도 중개정석 1과 2를 정말 많이 보세요. 몇 번씩 읽어보시죠. 어떤 분은 10번씩 봤다고 여기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또 현장에서 내가 디테일하게 고객들을 리드하는 방법, 고객들에게 실무용 법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계속 복습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NSR 수업 들으신 사장님들 특약집 있으시잖아요. 꼭 시간 나실 때마다 1년에 한 번에서 2번은 다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확인하기로 한다. 이런 디테일한 변수들을 또 주변에 있는 중개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묻어지게 두리뭉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럴 때 날카롭게 잡아줄 수 있는 이 특약집 꼭 한 번씩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중개업 하시면서 정말 내가 중개업을 안전하게 그리고 중개 계약을 안전하게 한다면 분쟁의 시간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계약할 수 있는 시간과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도 와, 이 중개사는 정말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하면 점점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상위 1% 중개사님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거의 연줄연줄로 오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바빠지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개에서 내가 중개업도 잘하고 싶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이 실무용 법률 익히는 거에 익숙해지셔라 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